두 번째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는 이제 조금 컸어요. 아이들이 좀 커서 이때는 자기 주장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시간입니다.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죠. 막 지각 부모님이 좀 아침에 애들 챙기면 늦잖아요. 그래서 지각했는데 굳이 계단을 이렇게 오르고 한 걸음 오르고 한 걸음 오르서 자기가 걷겠다고. 나중에 아버님이 너무 급하니까 애 들고 뛰죠. 뭐 내가 할 거야. 먹는 것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시기. 자기 주장이 생겨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인지 발달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인지 발달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때는 보는 것으로 그냥 믿는 시기예요. 영아기는 그냥 이때하고 약간 다른 게 조금 사고를 하긴 해요. 사고를 하는데 그래도 보는 거에 따라서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거 물 있으면 아 물이 높이가 요 정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보는 걸로 해요. 제가 하나 그림을 보여드리죠. 여기 컵이 있잖아요, 그렇죠? 컵이 옆으로 그냥 옮겼어요. 하나도 안 마시고 그냥 옮겼어요. 그렇다면 이 물의 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여러분들은 정말 논리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아이들은 이거 한번 실험해 보세요. 그냥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게 우유라고 있어요. 옆에 두 개가 있어요.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가 있어요. 이 또래 아이들. 그러면 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널쩍한 컵이 하나가 있고 긴 컵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긴 컵 하나, 넓은 컵 하나를 꺼내놨어요. 그리고 우유는 똑같죠. 분량이 따라줬어요. 그러면 둘째 아이한테 높은 컵을 주고 큰 아이한테 낮은 컵을 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내 우유는 너무 행복하다, 많다. 첫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넓은 데 있는 아이는 동생만 이뻐하냐? 나는 왜 이렇게 우유를 조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황해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앞에서 동생하고 똑같은 길쭉한 컵을 꺼내놓고 그걸 그대로 따라줘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행복해요. 내 우유가 많아졌구나. 이렇게 행복해요. 이게 뭐냐면 보는 대로 높이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합니다. 이때 제가 1월 달에 설이 있잖아요. 부모님도 행복하고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유아들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세뱃돈을 주면 얼마짜리를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5만 원짜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짜리 주고 차를 타고 이제 오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딱 이제 1,000원짜리를 세 장을 꺼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윤희야, 여기 바꿀까?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행복해하면서 엄마 하고 바꿔줘요. 왜냐면 세 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그러면 기쁘고 아이도 기뻐요. 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요 시기 이따가 초등 가면 이제 딱 이제 5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래서 바꿀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싫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엄마는 기뻐하셔야 돼요. 왜요? 인지 발달이 됐잖아요. 돈의 개념을 아니까 그래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냥 직관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제가 막 옛날에 정말 대학생 때 이거 배울 때 그때 딱 제 조카가 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절에 가서 정말 그 삐아제 그 학자가 맞아? 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해서 동전을 길게 5개를 놓고 동전을 5개를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많니? 이러면 아이들이 긴 쪽이 더 많다고 그래요. 이게 그렇게 사고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시기는 아닌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점차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물놀이나 이런 거 그리고 컵 가지고 같이 거기다 물을 넣었다가 아니면 뭐 물을 넣었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러한 개념들이 좀 더 논리적으로 빠르게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인형 가지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인형도 엄마, 아빠 이렇게 상징을 부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상놀이를 한다거나 역할놀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유아들이 인형을 친구처럼 대하거나 차를 운전하는 놀이를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많은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 하면 이 아이들이 상상을 나래를 펴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인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놀면 예수님이야라고 얘기하면 아 진짜 예수님이야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래서 이런 상징놀이를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이고요.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요. 그래서 이 시기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실질적으로 없어요. 5분만 기다려, 10분만 기다려,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면 조금 보면 바늘이 이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하는 시기고 보는 것조차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기 이게 마우스가 있으면 이 마우스가 밑바닥이 있고 이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위 이쪽과 이쪽이 다 보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보일까? 그러면 선생님이 이 밑바닥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이렇게 그냥 직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아이가 책을 보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자신의 책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아이가 사탕을 선생님한테 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탕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적인 아이가 사탕을 선생님한테 줬어요. 엄마들이 이제 얘가 이 초코 사탕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 사탕을 선생님한테 줬어요. 선생님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죠? 아이처럼 우와 이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자기가 너무너무 맛있고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거 선생님이 주면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선생님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유아가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랄론이라고 해요. 모든 생명은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인형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형이 살아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인형이라고 생각할까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사자가 나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신기하시겠어요? 안 신기하시겠어요? 신기하죠? 아이들도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그 옛날에는 밑에서 인형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어렸을 때 그 시간에 TV에 5시에 옛날에가 너무너무 재밌는데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면서 또 저거 하네. 그래서 저 재밌는 걸 왜 재미없다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는 다 살아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은 제 동생이 지금은 뭐 대학에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는 이제 조금 초등학생이고 동생이 요 시기 때 그 이불에 머리 이만하게 크고 몸 작은 그런 동물들이 엄청 많이 그려진 요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게 이제 제 동생이 깔고 자는 그 요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를 바르게 쓰다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미안해. 내가 너 위에서 잘 수밖에 없어. 좀 참으렴.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인형이 아프다고 느끼고 장난감이 넘어지거나 자존감은 그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넘어져서 아파요. 그래서 모든 것이 좀 살아있다라고 느껴서 솔직히 그 인형극이나 뭐 나와서 이렇게 손에다 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자신의 감정만 했다면 이때는 타인의 감정도 조금씩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정 표현을 학습해요. 기쁨은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짜증을 내는 등 다양한 감정을 표출을 하고요. 타인의 감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해서 왜 울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는 왜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기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존감 발달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성취하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형아처럼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기라 그런 성취감들이 발달하고 그런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실은 첫 경험을 합니다. 옛날보다 첫 경험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 어린이집도 보내고 그 유치원도 보내고 해서 사회 첫 경험인데 이 사회 첫 경험이라는 것은 자기 또래 아이들하고 만나서 거기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나 이뻐하고 형아도 그래도 뭐 가끔 뭐 나를 몰래 한 대
저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뻐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면 똑같은 또래들이 이제 생겨서 거기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많이 하는 것이 놀이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해서 요즘에 그 유치원에서 하는 놀이 교육과정이 무슨 중심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나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교육의 전반적인 흐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공공하고 나서도 놀이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잠깐 유치부를 잠깐 맡았어요. 전사님이 일이 있으셔서 몇 개월 비셔서 제가 잠깐 유치부를 했는데 제가 놀이를 하면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지난 가을에 캠핑데이를 했습니다. 캠핑데이. 요즘에 캠핑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 캠핑데이라는데 어디 멀리 못 가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들은 낮에 잠깐 하면 된대요. 낮에 잠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예배를 다 드리고 공각 공부하고 나서 집에 있는 텐트 좀 갖고 오세요, 선생님들. 그랬더니 뭐 많더라고요. 금방 한 4개, 뭐 3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공간 있잖아요, 교회. 여기저기다 이제 그 텐트를 쳐놨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지. 원래 그거 왜 선생님들이 뭐 그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뭐 잠깐의 미니 체육대처럼 뭐 간단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갖다가 키링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보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가 재밌었어? 그랬더니 텐트 안에서 노는 거요. 이렇게. 그게 제일 즐거웠던 거. 언제 또 근데 뭐 그거 준비하느라고 뭐 조금 선생님들이 애를 썼거든요.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장식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끝나자마자 이거 언제 또 해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교회 와서 굉장히 즐겁게 같이 놀이를 하는 것들이 또래들을 통해서 놀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처음엔 내 것을 강조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장난감도 공유하는 이런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사회의 어떤 규칙이나 기대나 행동 규범들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너무 자기 거, 내 것만 챙기면 아이들이 이렇게 딱 쳐다보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눈치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시기가 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보상과 벌에 대해서 도덕성 발달에서는 이 시기에는 도덕성 막 이게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기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칭찬받으면 옳은 거 그리고 선생님이나 부모님한테 혼나면 나쁜 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관적으로 교회에서도 일관적으로 이건 안 되는 것은 안 돼, 요거는 되는 거야라고 해서 이 시기에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몇 세까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발달하는데 몇 세까지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기점이 좀 있어요. 그게 유학이에요. 근데 그게 몇 세일까요? 3에서 6세 사이에 있어요. 프로이드도 그 뒤는 성격 발달이 그 전에 다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몇 세? 5세. 많은 학자들이 5세까지, 만 5세예요. 만 5세. 그럼 우리나라 나이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5세까지가 프로이드 학자 같은 경우는 모든 성격이 그때 다 했고 그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에리스나 다른 사람들 우리도 성격이 나이 들어서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많은 학자들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5세. 만 5세까지 해서 이때 규범도 배우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이때 어렸을 때 그 보면 부모님들이 알아서 어려서 뭘 알아? 나중에 크면 다 알아라고 했는데 그럴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5세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계를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통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였던 거죠. 유치부 선생님이죠. 엄마 하고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까르르 다 웃었어요. 선생님들도 웃고 아이들도 웃고. 그래서 어떻게 했던 다르다 알려주고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개념들을 배우는 것이 유학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나고 청소년 시기에 이거 가르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노노 이러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부모나 교사 같은 권위 있는 사람이 지시나 말을 통해서 도덕적 기준을 받아들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과 그렇지 않아야 될 것을 이 시기에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규칙과 사회적 규범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이 아이가 뭐를 그리고 있을까요? 예, 노아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있어요. 신앙 발달에서도 6살 수지는 노아, 동물들이 방주에 타는 이야기를 듣고 동물들이 줄지어 방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모두 구하셨어. 아까도 얘기했죠. 뭐 논리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면 곧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동화처럼 이미지로 아까 상상력 상상하고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면 문자 그대로 민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큰 정원에서 두 사람의 선악과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과처럼 느끼고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유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 부모와 교회에서는 경험을 위주로 가고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데요. 이때도 아이들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와가지고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아니면 이 유치부에 오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선생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를 참 따뜻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내가 오면 정말 반겨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이 아이들 논리적으로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 오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 다원이 왔어. 머리 깎았네 하고 안아주고, 어머, 오늘이 어머 어쩜 이렇게 이뻐 안아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회는 따뜻한 곳이고 나를 사랑하는 곳이라는 게 1번이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놀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구나. 그래서 오늘 재밌어서 네 재밌었어요. 교회 오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100점입니다. 교회가 와서 아이가 즐겁고 선생님 보면 너무 좋고 선생님에서 눈에서 하트가 막 나와서 날 너무 좋아하는구나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간단하고 상징적인 성경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찬양 율동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 율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짧고 쉬운 기도는 함께 하시면 좋아요. 선생님 내가 할 때 따라하세요 하면 정말 유아는 잘 따라합니다. 초등부 따라할까요? 안 따라합니다. 선생님 뭐 하시나죠? 유아는 따라합니다. 너무 이쁘게 따라합니다. 그 따라하는 것으로 통해서 제 신앙이 큽니다. 정말로 나도 저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림책이나 인형극 이런 거 사용하시고요. 공동 예배에 참석하고 가족 예배나 교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요게 제가 갑자기 이게 생각 안 나는데 이게 그 해초 같은 거예요. 그 흰색. 맞아요. 이거 아이들 저희가 추수감사절 때 약간 요거 아이들 뭐 감사해요 자연을 주시고 다 감사해요 했을 때 요거 가지고 느려보고 아이들 색깔도 칠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수감사절 때 요거를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부모님들한테. 저희 단톡방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채워주세요. 그래서 아이들 내일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꼭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다음날 아이들이 이렇게 오자마자 이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네. 선생님들 뭐 갖고 오시고 제가 연락해서 그 배추 키우시는 장로님한테 배추 하나만 갖다 주세요 하고 그래서 풍성해지고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그래도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6살이거든요. 앞에서 헌금방언이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달을 할 때 어떻게 발달을 하냐면 몸 중심에서 밖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3세, 4세, 5세, 6세 중에 가장 큰 도화지를 줘야 되는 연령층은 몇 세일까요?
아이가 작으니까 작은 도화지를 줘야 될까요? 아니에요. 큰 거 줘야 돼요. 이제 안에서부터 밖으로 발달해서 아이들은 이렇게 팔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팔꿈치를 휘두르고 손목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손가락 엄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지난주에 요건 한 건데 아이들한테 성탄 트리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밑그림을 그려줬더니 이세가 이렇게 그렸죠. 그린 거예요. 얘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거기 그리고 싶지만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2세, 3세는 형태가 좀 나았죠. 그래도 거기다 할 수 있어요. 5세, 6세 보면 놀라십니다. 5세, 6세. 벌써 이렇게 손가락, 소근육, 대근육 발달, 소근육 발달. 그래서 아이들 거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쁘죠? 그래서 이번 주 선물해 주는 걸로. 이게 아이들 맞는 걸로. 이게 별거 아니고 저는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요즘에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뒤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요런 그림은 다시 위에다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냥 펜으로 그려주고 예, 보시면 알고 펜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래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거를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주고 강조 내가 이렇게 했어 자신감도 늘려주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